예, 그러니까 보시죠. 다음 이제 건축법이죠. 그러니까 문제집에 그러니까 182쪽이요. 그러니까 4편, 그러니까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7문제고요. 뭐 7문제인데 뭐 건축법 내용은 어렵지 않고 그냥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설명은 큰 초점은 아니고 그냥 그 토막 조금조그맣게 짚어가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요약집 흐름과 또한 이제 문제의 배열이 좀 다르니까 각 문제마다 요약집 쪽수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요약집을 보고 또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한번 간단히 보셔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요약집, 문제집 그러니까 182쪽에 그러니까 지금 1장 적용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1번이요. 1번. 그러니까 1번 앞에 199, 하나, 아홉, 199. 2번 199. 그 다음에 3번 문제, 동그라미 1번 161. 동그라미 2번 154. 동그라미 3번 괄호 열고 230. 괄호 닫고. 뭐, 그러니까 직접 써져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4번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 207. 그러니까 4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199. 2번 157. 3번 162. 4번 174. 5번 156. 다음 쪽 184쪽이요. 그러니까 5번 문제 162. 6번 162. 그러니까 7번은 161, 162 양쪽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161. 9번 문제 161. 10번 문제 162. 그러니까 11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154. 그러니까 2번 154. 3번 163. 4번, 5번 요약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번 문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묶어서 154. 동그라미 3, 4, 5 묶어서 163. 그러니까 13번 문제요. 그러니까 13번 문제 154. 14번 문제 154. 그러니까 15번 문제는 삭제하시고요. 그러니까 15번은 법 규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 동그라미 1번 161. 동그라미 2번 163.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187. 동그라미 4번, 5번 없고요. 17번 문제요. 187. 그러니까 18번 문제 200. 19번 문제 155. 뭐 끝까지 다 짚고 가죠. 그 다음에 2장이 있죠. 190쪽에 2장. 그러니까 1번 문제 177. 그러니까 2번 문제 177. 3번 문제 177. 그러니까 4번 문제 뭐 동그라미 1, 2, 3, 4는 다 이제 그 어느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 165.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는 찾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5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168. 뭐 나머지들도 이제 그 언저리에서 다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6번 문제 165. 그러니까 7번 문제 166. 8번 문제 동그라미 4번 181. 9번 문제 동그라미 2번 165. 그 다음에 10번 문제 168. 그러니까 11번에 동그라미 5번 167. 13번에 동그라미 1번 167. 그러니까 14번 다음 쪽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183. 그러니까 15번 문제가 172. 16번 172. 17번 185. 18번 문제의 동그라미 2번 165. 그 다음에 19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167. 그러니까 20번 문제 괄호 열고 181 괄호 닫고. 21번 문제 동그라미 5번 168. 그러니까 22번 문제 186. 다음 200쪽에 그러니까 3장 와서요. 그러니까 1번 문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159. 그러니까 2번 문제 동그라미 1번 157.
3번 문제 157, 4번 문제 170, 5번 문제 170, 6번 170, 7번 170, 8번 170입니다. 다음에요. 203쪽에 4장. 1번 문제, 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202, 2번 문제 동그라미 4번 202, 3번 문제 동그라미 1번 202, 4번 문제 전체 202, 5번 문제 동그라미 3번 204. 한번 넘어가세요. 206쪽에 5장. 1번 문제 210, 2번 문제 210, 3번 문제는 206. 그런데 그 3번 문제의 동그라미 2번은 208. 4번 문제 206. 다음 5번 문제 206. 6번 문제의 동그라미 4번 206. 7번 문제 206. 8번 문제 206. 9번 문제 210. 10번 넘어와서요. 10번에 동그라미 4번 210. 11번 200. 12번 212. 13번에 동그라미 1번 210. 2번 211. 3번 210. 4번 212. 5번 212. 다음이요. 6장이요. 6장은 23문제이긴 한데, 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가시죠. 1번 문제 189. 2번 문제 189. 3번은 없고요. 4번에 동그라미 1번 181. 다음에 5번 문제 괄호 열고 200 괄호 닫고. 6번 문제 214. 7번 문제 214. 8번 문제는 200과 201. 200, 201. 9번 문제 200. 10번 문제 201. 11번 문제 201. 12번 문제 210. 13번 문제 217. 14번에 동그라미 1번 210. 다음하세요. 15번 문제에 동그라미 5번 209. 16번 없고요. 17번에 동그라미 1번 193. 18번 문제가 197. 19번 175. 20번 175. 21번 219. 22번 219. 그 다음에 23번에 동그라미 3번 건축법 동그라미 3번이 219, 287. 건축법이 219, 농지법 287쪽에 해당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문제집 182쪽 와서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특히 좀, 공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죠. 쉬운 건 왜 쉬워요? 시험에 많이 나와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니까 쉬운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어려운 건 왜 어려워요? 안 들어봤으니까 어려운 거죠. 왜 안 들어봤어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요. 알고 계시는 것만 다지면 됩니다. 5번 이상 나온 거 다지고 3번, 4번 나온 거 다지면 되고 어쩌다 한 번 나온 것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 줄일 필요 없다고요. 다시 하세요. 182쪽 오시죠. 문제, 1번 문제인데요. 요약집 199 보시고요. 지금 이제 건축법은 그냥 4쪽 딱 해놓고 가셔야 되죠. 문제집 2쪽, 요약집 2쪽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 이렇게 많이 할 수 없고요. 199쪽에 5장 1절 1번 1필지 1대지의 원칙. 동그라미 1번 대지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두 번째 괄호 대지를 정할 때에는 한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대상으로 정해야 된다. 이는 필지 단위로 매매됨을 고려해서 나중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갑이 4필지 소유하고 있고요. 4동 한 세트로 지으려고 합니다. 지 4개 땅에다가 A동, B동, C동, D동 허가가 안 나온다고요. 한 필지에다 싹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을과 같이 한 필지에다 다 집어 넣든지, 그러니까 병, 세 번째 병과 같이 하필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 놓고 다 집어 넣든지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땅이 사고 팔릴 때 복잡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2번 예외 있습니다. 예외 8회, 14회, 15회 추가 시험. 지금부터 15년 전에 뭐 그때 띄엄띄엄 나왔어요. 그러니까 넘어오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이요. 그러니까 문제집의 1번 문제 건축법상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X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 5번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직이 서로 다른 경우로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는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5번 지번 부여직도 다르고 그다음에 소유자도 다르고 그러면 일이 어수선해지는 거죠. 어수선해지니까 하지 마라. 복잡해집니다. 답은 5번.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 필지의 일부, 한 필지의 일부, 두 필지의 일부, 세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틀렸고요. 3번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사선거고요.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하는 건데, 뭐 지금 2번 문제 동그라미 3번은 지금 이런 경우죠. 2번 문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두 필지지만 그런데요 합쳐서 하나의 필지로 합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요약집에 있었던 그림의 뭐 병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둘 이상을 하나로 대지로 해서 그다음에 한 필지로 합쳐져 올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1번 문제에 있는 둘 이상의 필지인데 합칠 거니까 문제가 없다. 둘 이상 필지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2번 문제 필지의 일부를 쪼각내는 게 아니라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 4번이 맞습니다. 4번 건축물 높이란 짚으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땅바닥부터 제일 꼭대기까지요. 그게 높이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에다가 숫자 5 쓰시고요. 건축에 몇 가지가 있고요. 5가지가 있죠. 신축 표시요. 증축 표시요. 개축 표시요. 재축 표시요. 이축 X요. 옆으로 살짝 미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이전이라고 하죠.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이란 사선거고요. 토지의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표시요. 지붕 이나 X 지붕과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지붕과 기둥 아니면 지붕과 벽, 뭐 팔각정, 경회로, 경포대를 얘기하는 거죠. 지붕과 기둥, 그러니까 지붕과 벽이니까 지붕과 그러니까 기둥 또는 벽인 거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붕도 선택사항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뭐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재축 X, 개축 X요. 뭐 동그라미 3번은 뭐고요? 그러니까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란 대수선, 벽적 금강걸 고치는 거나 아니면 증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수선 증축하는 게 리모델링이 되고, 동그라미 5번 건축면적 그러니까 건축물의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내벽의 내부선 XX 외벽의 중심선이죠. 외벽의 중심선. 끝에다가 그림자 쓰시고요. 그 저 위에 참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요, 그 드론이 떠 있다고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얍삽한 사람이 가고 있어서 뭐 별로 그러니까 비중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가서 그 사람이 우산을 쫙 폈다고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땅의 우산이 딱 가려지는 거죠. 우산만큼 가려지는 거죠. 그렇다고요. 건물이 없던 곳에 갑자기 건물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땅이 가려지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참새가 봤을 때 가려지는 면적이요. 그게 뭐라고요? 건축 면적이죠. 그런데 무게가 중심선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러니까 옳은 것은 4번이 되고요. 4번 문제요. 건축법 용어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대지란 공간 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사선 그고요.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 필지의 일부, 한 필지의 일부, 두 필지의 일부,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X요. 그러니까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그게 앞에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 문제 안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 첫 줄 6가지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는 거죠. 4번 문제 동그라미 3번이요.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고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태기한테 기보 좀 내봐 주지가 있고요. 그냥 외우기 편하기로는 뭐가 있고요? 바지 보내주자고요. 바지 보내주기 해서 6가지가 주요 구조부인 거죠. 맞고요. 동그라미 5번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 등을 얘기하는 거죠. 뭐 높이 4m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됐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요. 5번 문제. 건축법상 증계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뭐 대수선은 요약집을 보도록 하시죠. 162쪽이요. 162쪽을 볼 거니까 뭐 160쪽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160쪽에 건축 등이 있죠. 그러니까 160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양보할 1번 건축 등 해설이 있고, 다음 쪽에 161쪽에 양보할 2번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에 몇 가지가 있고요? 5가지가 있죠. 5가지 있고, 건축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되고, 공법에서는 금지다. 허가 받아야 된다. 똑같은 얘기죠. 가벼운 몇 가지는 뭐 할 수 있고요? 신고하고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신축.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증축.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개축. 그러니까 4번, 재축. 5번,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신축.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데 이제 새로운 건축물 축조. 그 아래 123 두 번째 123의 숫자 1이요. 빵에다가 1000 올라서면 신축이죠. 올라가서 문장 2번이요. 기존 건축물 철거 멸실된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되, 그러니까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 아래 숫자요. 800짜리가 있었는데 전부 철거, 전부 멸실돼서 빵 됐습니다. 그 빵에다가 새로 초과해서 1000을 지은 거죠. 800에서 1000으로 간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에서 1000으로 갔다고요? 빵에서 1000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고요? 신축이죠. 다시 문장 3번이요. 5개 WC 등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입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숫자 3번이요. 빵에서 부속 건축물 5개 WC를 지었습니다. 뭐예요? 신축이죠. 3번은 신축 두 번이 있죠. 빵에다가 부속 건축물 지을 때 그 화살표가 뭐였고요? 신축. 부속 건축물과 빵이 있습니다. 부속 건축물과 빵에다가 부속 건축물과 주택을 지었다고요. 빵에서 주택이 올라섰죠. 또다시 뭐고요? 신축이죠. 동그라미 1번 증축이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3번 개축,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축조하는 것. 뭐 일부 철거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재축이란 멸실되고 다음 요건. 1번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 분양 임대 면적이 드러나면 안 되죠. 요약집 161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임대 면적을 늘리면 안 되고 연면적은 늘어나면 안 되고 동수 층수 높이는 기억번 모두 종종 규모 이하이거나 또는 니은번 셋째 줄 법령 등에 적합할 것. 아래 그리며 원래 3층까지 허용되는데 귀찮아 그냥 2층까지 천천 지었습니다. 저 규택에 배락이 떨어졌네요. 그 자리 기분 나쁘다고요. 옆으로요. 그러니까 500 위로 해서 올렸습니다. 2층에서 3층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증축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원래 몇 층이 허용됐어요? 3층이 허용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면적, 연면적 얼마고요? 연면적 합계.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라는 건데 두 동이 있을 때 이거 아무튼요. 면적 2천 그들의죠. 연면적은 종종 규모 이하이고 층수 법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뭐에 해당하고요? 재축에 해당합니다. 다음 쪽 동그라미 5번 이전. 그러니까 셋째 줄 괄호 도로공사 등 때문에 한옥 구조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미는 게 이전이죠.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보로 3번 대수선이 있죠. 그러니까 대수선 6가지와 3가지에서 9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고요? 금지이고 뭐 받아야 할 수 있고 허가 받아야 할 수 있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가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요. 그러니까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구조 외부 형태, 그러니까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7번 보시죠. 건축 또는 대수선이죠. 건축이 더 세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이 부딪히면 뭘 적용한다고요? 건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리며 그러니까 3칸,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기둥 4개, 1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기둥 2개를 더 붙여서 150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 100에서 150으로 늘어났으니까 뭐이기도 하고요. 증축. 기둥이 4개에서 6개 기둥이 늘어나서 뭐이기도 하고요. 대수선. 그러면 대수선으로 본다고요? 증축으로 본다고요? 증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주유구조부 기보점 내빠 주지 바지 보내 주기가 있죠. 다음 쪽에서요. 그러니까 163쪽 그러니까 1번부터 6번 그 6가지가 있고 그 6가지는 그냥 앞쪽 표로 가시는 게 훨씬 낫죠. 162쪽 다시 표요. 162쪽 표 옆으로 4칸 첫 번째 칸 주유구조부 손대는 6가지와 기타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금지다 3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주유구조부 6가지 기보점 내빠 주지 6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 칸 한 개라도 증설 한 개라도 해체 다 대수선이죠. 네 번째 칸 3개 이상 3개 이상 30 이상 3개 이상 수선 3개 이상 3개 이상 30 이상 3개 이상 변경이 대수선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대수선이 있죠. 옆방에서 불 넘어오지 말라고 방화벽 쳐놨는데 구멍 뚫어놓으면 불 싹 넘어가게 되죠. 방화벽 바닥 찌끔이라도 손대는 거 대수선 금지 허가받아야 되고 불이야 도망가자 주피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찌끔이라도 수선 찌끔이라도 변경 금지 허가받아야 된다. 대수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유구조부 6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주유구조부 6가지 중에서요. 그러니까 뭐 증설해체가 있고 찌끔이라도가 있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163쪽 그러니까 1, 2, 3, 4, 5, 6 아래 괄호 아래 7, 8, 9 3가지는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금지고 허가받아야 된다. 7번에 셋째 줄 끝에 스티로폴 붙였다 띄었다 건물 무너져요? 아니죠. 8번 셋째 줄 베니다판 붙이고 띄어내고 건물 무너져요? 아니죠. 9번 둘째 줄 알루미늄 샷시 붙였다 띄었다 건물 무너져요? 아니죠. 이상한 짓 하지 마라 3가지요. 7번 외벽에 마감 재료 그러니까 그 스티로폴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셋째 줄에 2015년 대한민국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가 있지만 이제 다음 세계는 2017년 영국 런던의 그 비민가 주택 화재를 또 붙여야 되겠죠. 뭐 나쁜 놈들은 왜 이렇게 없는 사람들만 고생시키냐고요. 뭐 용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8번 다가구 주택 가구 간 경계벽 다세주택 세대 간 경계벽 베니다판 뜯어내고 붙이고 금지 이상한 짓 하지 마라. 9번 미관 지구에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 하지 마라. 흉하게 바꾸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짚었으니까요.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셋째 줄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에는 뭘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도선 분방 적용하지 않는다. 1번 도 2번 도도 3번 선 4번 선선 5번 분 6번 방 분방
도도선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다섯째 줄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괄호 만약에 이 규정이 없어서 전국 모든 곳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면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 지리산 장토목 산장까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를 싹 집어넣어야죠. 대한민국 땅이 남은 알 수도 없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184쪽 문제 5번 문제요. 대수선 5번 문제 대수선에다가 6 플러스 3 쓰시고요. 대수선 6가지 3가지 전혀 다른 6가지와 3가지가 있는 거죠. 볼 수 없는 X요. 동그라미 1번 내력벽 30 이상 변경.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 해체에서 변경. 샷수 있지 맘대로 하라고요. 2번 틀렸죠. 그러니까 2번이 만약에 그러니까 대상이 되려면 뭐가 붙어야 되고요. 미관지구가 붙어야 되죠. 미관지구 없으면 2번은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담장의 변경. 그러니까 4번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찌끔이라도 손대는 거 다 대수선이죠. 그러니까 5번 다세대 주택의 그러니까 세대 간 주요 구조. 그러니까 5번에서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주요 구조 부인 그 단어 6글자를 삭제 없애주시죠.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에서 경계벽에 주요 구조부가 될 수도 없고 또 주요 구조부 이고 아니고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경계벽 편의답판 손대는 게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죠. 5번 문제 답 2번. 그러니까 6번 문제요.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미관지구에서 그러니까 외부 색채를 변경. 색채 X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 놀러 갔다가 거기 눌러 앉았다고요. 산토리니 섬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고요? 색채가 가장 중요하죠. 대한민국은 색깔은 나중에요. 그러니까 답은 4번. 그러니까 7번 문제요. 건축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5번이 맞죠. 건축물의 특별필요한 계단 수선하는 건 대수선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7번 문제 동그라미 1, 2번이 좀 귀찮은 거죠. 뭐 기출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도요. 내고 내다 보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요. 건축 또는 대수선 뭐가 더 앞선다고요? 건축이 앞선다고요. 뭐 신축하고 대수선 헷갈릴 일 없고 그다음에 이전하고 대수선 헷갈릴 일 없고 증개대축이 앞선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둥 4개를 철거 표시요. 다시 축조해서 건축물 높이를 늘리는 표시요. 그것은 사선 긋고요. 재축 X요. 동그라미 2번 기둥 4개를 철거했습니다. 철거요. 7번요. 한 개라도 증설 해체 뭐예요? 대수선 쓰시고요. 아니요. 철거가 대수선이라고요. 철거가 대수선이죠. 요걸 다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있죠. 한 개라도 증설해체 다 대수선이죠. 그 다음에 늘리는 것은 뭐고요? 증축 쓰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대수선 사선근 앞까지요. 그러니까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뭐고요? 대수선. 늘리는 것은 뭐고요? 증축. 대수선이기도 하고 증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뭘 적용한다고요? 증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 증축. 그러니까 대수선 증축 썼고 증축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도 되고 아니면 끝에 증축이다 라고 다시 써도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지붕틀 3개를 증설 표시요. 건축물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사선 긋고요. 뒤에 거 삭제 일단 없애시고 지붕틀 3개를 증설 7번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다 뭐예요? 대수선 증설에다가 대수선 쓰시고 증설은 대수선이고 넓히는 이것은 뭐고요? 증축이죠. 대수선과 증축이 부딪히면 뭘 적용한다고요? 증축을 적용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3번 건축물 기능 향상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제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 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 X요. 뭐고요? 증축이죠.
동그라미 4번 미관지구에서 제1호 멸실된 담장을 종종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그러니까 증축 X요. 그러니까 담장에다가 뭐요? 그러니까 건축물 쓰시고요. 담만 따로 있으면 건축물 아니죠. 건축물에 딸린 이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이 됩니다. 멸실된 걸 종전과 같이 뭐예요? 재축이죠. 미관지구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칠판요. 그러니까 대수선이 되려면 미관지구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관지구는 있지만 변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수선이 아니죠. 미관지구라고 대수선이 아니고요.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 담장의 변경이 대수선이잖아요. 얘는 변경한 거 없습니다. 그냥 미관지구는 쓸데없는 함정이고 멸실, 종전과 같이 뭐라고요? 재축이죠. 답은 그러니까 4번, 아니 5번. 그러니까 8번 문제예요. 문제 다 풀다 보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무튼 가보죠. 그러니까 8번 문제예요.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맞죠. 부속건축물 있는데 이제 새로 입주된 건축물은 신축입니다. 동그라미 2번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지붕틀 그러니까 늘리는 것은 그러니까 증축에 해당한다. 증축 X예요. 그 6가지, 그러니까 증축은 이것저것 4가지를 늘리는 거고 지붕틀 늘리는 것은 뭐고요? 대수선에 해당하죠. 동그라미 3번 재축 X예요. 이란 사선거구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대제 종종 같은 내가 뜯어 고치는 거니까 뭐고요? 개축이죠. 동그라미 4번 개축 X요. 개축이란 사선거구요. 건축물의 천재지변 그 밖에 제로에서 멸실된 경우에 대제 종종과 같은은 뭐고요? 재축이죠. 5번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구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X요. 어디에서요?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것이 이전이 되죠. 옳은 것은 1번. 9번 문제요.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X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 건축물의 주구조를 해체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뭐 그냥 뭐 순절수 다 틀렸죠. 그냥 5번 그냥 싹 틀린 거고요. 뭐 굳이 부시려면 8번 문제에 동그라미 5번이요. 이전이란 주구조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이 이전에 해당합니다. 9번 문제 5번 틀렸고 10번 문제 주구주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본 좀 내빠 줄지. 답은 2번 틀렸죠. 기둥이 아니라 사이 기둥은 그냥 칸막아 놓으려고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구주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번이요. 그러니까 건축법 그러니까 적용 2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문철수 고창 아시죠? 아무튼 책 다시 짚으면요. 문철수 고창이요. 154쪽이요. 154쪽에 1장 총론 굵은 1번 건축법 적용 대상물 양과 1번 건축물이 있고 양과 2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철줄 특별법 적용한다. 그러니까 양과 2번 문철수 고창이 있죠. 그러니까 1번 문화재, 2번 철도계로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내가시설, 3번 수문 조작실, 4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5번 컨테이너 창고 공장이 있고 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186쪽에 1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문화재 보호에 위한 지정 문화재에 적용되지 않고 자지정 문화재에 적용된다 X요. 문화재에는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1번 틀려서 답이고 2번 철도 개조 선로부지 안에 있는 이러저런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은 뭐 이렇게는 시험 나오기는 어렵고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국토계획법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뜻은 맞죠.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서는 도도선선 분방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시고 세모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특별한 경우는 완화할 수 있다라고 적용돼 있고 규정돼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 그 좀 완화 규정 좀 적용하게 해주셔. 동그라미 4번 주체주 끝에요. 이 법 기준에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 그러니까 12번 문제요. 건축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번이 한 세트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번 앞에 5글자 뭐요? 문철수 고창 쓰시고요. 문철수 고창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네 가지 설에는 건축법.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건필 그런 거 읽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읽으면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하는 경우에 사선 그고요. 건축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분할제한 그런 거 읽으면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3, 4, 5 묶었고요. 그냥 깊은 산 속 옹달샘이지 그걸 꼬아서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꼬아서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둘째 줄 지역에서는 사선 그고요. 깊은 산 속에서는 건축법상 대제,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도, 선선, 분 적용하지 않죠. 동그라미 4번 둘째 줄이요. 지역에서는 사선 그고요.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도도, 선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지역에서는 사선 그고요.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적률 X 않는다. X요. 용적률 적용하는 거죠. 도도, 선선, 분빵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 13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내용을 아시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에다가 5글자 누구요? 문철수 고창 쓰시고요. 근데 만약 그걸 놓치면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러면 맞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대상을 놓치게 되잖아요. 문철수 고창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죠. 동사무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번 문, 2번 철, 3번 고, 5번 철도, 궤도, 선로 부지가 있죠. 14번 문제요. 적용 배제 대상 건축물. 표현도 똑같은 것도 이상하게 여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적용 배제 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문철수 고창은 답은 4번이죠. 문철수 고창 고입니다. 답은 4번. 15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없는 거고요. 16번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 따로 있고요. 건축에다가 숫자 5 쓰시고요. 5. 그러니까 건축 5가지가 따로 있는 거죠. 용도 변경은 건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 밖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모두 적용된다. 굳이 반대해서 만들어내면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산 속 옹달샘이 아닌 곳은 전부 적용됩니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3번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설비를 박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방점검 있다고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잖아요. 소유자 관리자가 해야 되고 4번이 틀렸다는데 그러니까 4번 셋째 줄 끝에요. 100분의 150이 아니라 100분의 120이랍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동그라미 4번 세모, 동그라미 5번 세모. 읽지 않아도 됩니다.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답은 4번. 17번 문제요. 건축법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 사용 시행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실시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문제의 둘째 줄 정기점검에다가 동그라미 1345 쓰시고요. 동그라미 1345가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문제 없게 잘 점검을 해야 되겠죠. 2번 다중주택, 단독주택 중에서도 요만한 하숙집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숙집 그것까지 정기점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답은 2번. 18번 문제요. 대지의 안전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X요. 3번이 틀렸다는데 법조문도 아니고 또 시행규칙에 있는 거예요. 손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근데 옹벽 높이가 1m x,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된다. 걸어가실 때요. 오른쪽 위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축대 있잖아요. 첫째 줄 끝에 옹벽 위에다가
축대 등 쓰시고요. 축대보다 더 넓은 개념이 옹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옹벽. 근데 그게 2m 이상이면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19번 문제요. 그러니까 축조, 그러니까 신고대상, 공작물, 그러니까 연결로 틀린 것은 있죠. 신고대상, 그러니까 책 요약집 155쪽이요. 155쪽. 양괄호 3번 신고대상 공작물 숫자가 뭐고요? 양괄호 3번 제목이요. 245, 68, 32죠. 양괄호 3번 제목이요. 245, 68, 30입니다. 245, 68, 30과 동그라미 1번 폴짝폴짝 뒤에서 2m 물건 사라고 3m 태양 에너지 5글자 5m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굴뚝 그러니까 6m 그 다음에 고가수조 8m 8m 이하의 기계식 철거조리식 주차장으로 외벽 없는 것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표가 있죠. 그러니까 245, 68, 30이 떠오르면 편하시게 되고요. 문제 와서 그러니까 19번 문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광고탑, 광고판 지네들 물건 사라고 몇 미터요? 4미터인 거죠. 4미터입니다.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장 이제 건축 절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 절차와 또 이제 건축 허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요약집에 그러니까 2장이요. 그러니까 2장에 164쪽이죠. 요약집. 그러니까 164쪽에 그러니까 2장 1절 건축 허가와 신고, 허가권 관련된 사항이 있고 1번 건축 허가가 있죠. 양보 1번 원칙, 허가권자 특특시군구 가장 말단에서 처리하죠. 요건대로 처리하니까 양보 2번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동그라미 1번, 작은 1번 21층 이상, 2번 10만 제곱미터 이상, 3번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다음은 시군구가 처리한다. 작은 1번 공장, 작은 2번 창고, 공장 창고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시군구가 처리한다. 작은 3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이쪽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 지을 때 누구한테 어떤 절차를 밟냐라고 하는 거에서 공장 창고부터 먼저 찾아내야죠. 공장 뭐 딴 거 입고 있다가 나중에 공장 창고 하면 안 됩니다. 공장 창고부터 먼저 찾아야 되고. 양과 3번 도지사는 허가할 수 없지만 시장수가 허가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게 있다. 동그라미 1번, 작은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대상,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 자수하면 얼마 준대요? 3,000원 준대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둘째 줄 모든 규모의 위락 숙박이 있죠. 그래서요 그 양과 3번 동그라미 1번 2번 자수하면 3,000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래 표요. 표 옆으로 3칸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5줄입니다. 셋째 줄이요.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공간 곳에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거기에 1층짜리 100제곱미터짜리는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냥 시장수씨가 허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은 뭐 받아야 되고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니까 1층짜리 100제곱미터짜리 도지사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죠. 모든 규모의 유락 숙박이니까요. 그래서 제일 아랫줄 토끼 새끼 보호하는 것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 아이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다시 이 양쪽 다 합친 게 164쪽 표죠. 164쪽 그리며 그러니까 관청,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있고,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가 있죠.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광역시의 구, 뭐 군수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축 양괄호 1번 가장 말단, 그러니까 요건대로 처리하니까 기속행위 말단에 허가를 받는다. 특특시군구. 양괄호 2번 특별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그러니까 21층 이상,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그러니까 100층짜리 공장,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짜리 창고 다 누가 처리하고요? 시군구가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도지사 허가할 수 없다.
도 지역에서 시장 우수가 허가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 우수가 허가를 한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 우수가 허가를 한다. 다음 쪽이요. 166조 붉은 2번 신고대상 건축물. 대한민국에서 건축, 대수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가벼운 건 신고하고 할 수 있다가 있죠. 신고하고 할 수 있다. 1번 85 이내의 징계 제출. 2번 2, 3, 4가 한 세트이죠. 2번 농어 두째 줄 끝에요. 농어촌 지역에서 찌그만 건축물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신축 등 5가지가 있죠. 작은 3번이요. 대상 지역이 없죠. 전국 어디에서든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 한다고요. 대수선이 조금 손대는 거예요? 크게 손대는 거예요? 대수선이요. 대수선이요. 크게 손대는 거죠. 어떤 거요? 요따만한 거요. 요따만한 것을 크게 손대는 거죠. 4번이요. 전국 어디에서든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증설해체 수선 변경, 증설해체 변경도 아니고 뭐만 한다고요? 수선만 하는 거죠. 어디 벽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금이 가고 있으면요. 치약 짜서요. 치약 짜서 이렇게 여기다 대고 이렇게 문대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요. 아니면 청테이프 끊어서 붙였어요. 자동차요. 옆에 뭐가 살짝 긁혔어요. 물파스로 칠한다고요. 그런 거죠. 그 수선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5-1번 표준 설계도서 그건 거리도 안 되고. 5-2번 높이 몇 미터 이하요? 3미터 이하요. 5-3번 연면적 얼마 이하요? 100 이하요. 5-4번 첫째 줄 끝에 200 이하의 창고 두 글자 얼마 이하요? 200 이하. 200 이하의 창고요. 창고 200 이하. 축 4. 작물 재배 4. 얼마 이하요? 400 이하가 있죠. 5-5번 셋째 줄 오이공장. 오이공장이 있죠. 2층 이하 500 이하 공장. 500 이하 2층 이하 공장. 오이공장이 있습니다. 이상들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말 많지만 그냥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외워요. 그냥 문제 몇 번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쪽 아세요. 동그라미 5번 사전 신고하고 건축한다. 사전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듯이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는 거죠. 사전 신고인 거고. 차이점이요. 동그라미 6번 넷째 줄 허가받았으면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근데 동그라미 6번 본문 신고는 몇 년요? 1년. 신고일부터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본적으로 2년 플러스 1년이고요. 여기 신고는 1년 플러스 1년인 거죠. 굵은 3번 양과 1번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다음 쪽 양과 2번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골칫거리 두 덩어리요. 작은 1번 위락, 숙박, 건축주는 떼돈 벌겠지만 옆 사람들은 애고애고 죽겠다고요. 작은 2번 침수되는 곳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쓰게 하면 사는 사람 주거용. 양과 3번요.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이 있죠. 그래서 아예 어느 동네에서 허가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착공을 막아버려서 깔끔하게 건축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기속행위라고요. 기속행위니까 지가 도장 갖고 있으면서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고 앙탈을 부릴 수는 없는 거죠. 누가 도장을 뺏는다고요?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거죠. 위에서 도장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제일 윗사람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물론
뭐 길게 다 하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고, 국토부 장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는데, 근데요, 시군구, 그 다음에 시군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알 수 있죠. 국토부 장관 도장을 찍을 수는 없지만, 얘네들 거 싹 내놔. 아랫사람 거 싹 뺏을 수는 있죠. 도지사, 지가 찍을 수는 없지만, 아랫사람 거 뺏을 수는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 거 말고, 아랫사람 거 뺏을 수 있죠. 상급청에서 뺏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셋째 줄 허가 제한 착공 제한.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둘째 줄 허가 제한 착공 제한. 특광도, 허가 제한했으면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한 내용 국토부 장관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에헤이, 너무 심하네. 푸시지. 동그라미 3번, 건축, 법, 두 글자, 한 글자, 몇 년이고요? 2년, 플러스 1년이죠. 양보라 4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일곱째 줄이요. 괄호, 위반 정도나 적발 시점이 천차만별, 허가 취소나 다른 조치 가운데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할 수 있고, 양괄호 5번, 허가 취소해야 한다가 있죠. 동그라미 1번, 1-1번, 1년,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플러스 1년. 1-2번, 셋째 줄, 괄호, 일자리, 세 글자, 공장은 3년 플러스 1년. 그래서요, 2년 또는 3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두 번째요, 2번, 기간 내 착수는 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3번, 착공신고 전에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즉 소유권 상실하고 그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착공 신고 전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기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다. 경매에 넘어갔어도요, 일정 기간 안에 민사집행법, 소송 민사집행법에서요, 내 거 돈 다 낼게, 지가 가져갈 도로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다고요. 가능성 없게 된 거죠. 땅이 없어졌다고요. 손바닥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죠. 땅이 없어졌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완료 불가능, 착수 불가능 때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죠. 한 발 더 나와서 첫 번째 표요. 공법 전체에서 허가 취소해야 된다. 건축법 3가지, 농지법 언제요?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죠.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착수 대부분 2년을 얘기하는 거죠. 170쪽에 용도 변경은 뒤에 따로 있고, 2장 3절 172쪽 가설 건축물 이따 그 자리에 와서 보도록 하시고, 174쪽에 3장 건축 절차가 있죠. 3장 1절 건축 관계자, 동그라미 1번이요. 책임자 빵에 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책임자를 변경하면 신고해야 된다. 관청에서 그 건축 행위와 관련된 책임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야 되죠. 관계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3장 2절 건축위원회 심의, 굵은 1번 건축위원회가 있고, 굵은 2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분쟁위원회가 있죠. A와 B 사이에 쌈 붙었습니다. 그러면 표 두 칸에서요. 첫 번째 칸 답답한 한 명이 상담 신청하는 거죠. 굵은 2번 분쟁위원회 표의 왼쪽이요. 예. A와 B의 소송이, 쌈이 붙었고요. 다툼이 생겼으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의 판결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쪽 전문가들이 있다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답답한 A가 상담 신청했습니다. 상담 신청해서 전문가들이 상담안을 내줬어요. 상담해줬습니다. B한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B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B도 사인하면, 받아들이면 A, B의 합의가 되는 거고요. 그만 싸우자. 따를 테요? 따르자. 맡길 테요? 맡기자.
A, B 맡겼습니다. 합의로 맡겼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냈으면 A, B 사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인을 위해서 다 했죠. 사인할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뭐가 되고요? 합의가 되는 거죠. 어떤 절차 진행하더라도 소송이 더 세니까 소송 가면 절차 싹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이 상담 신청을 뭐라고 하고요? 조정 신청. 그러니까 상담안을 뭐라고 하고요? 조정안. 그러니까 그 맡기자는 걸 뭐라고 하고요? 재정 신청. 여기 좀 폼가 더 폼을 내서 그러니까 재정 문서라고 하죠. 날짜요. 그러니까 60일, 15일. 그러니까 120일, 60일이 있습니다. 됐고요. 그 옆에 그림이요. 양과 1번 옆에 그림. 관계자끼리의 분쟁, 주민끼리의 분쟁, 기술자끼리의 분쟁. 그 셋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177쪽이요. 그러니까 3장 3절 허가 신청이 있죠. 문제가 많이 섞여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좀 보셔야 되고. 당연히요. 기본적으로 건축 절차요. 허가 신청 넣어서 그러니까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허가 받은 대로 제일 끝났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다 집질 수는 없죠. 뭘 갖고 있어야 되고요? 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관상 보고 허가 내주는 거 아니죠. 뭐가 들어와야 되고요? 도면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식 절차.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허가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80%가 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있고요? 사전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상담 신청 한다고요. 그래서 상담 결과에 따라서 정식 절차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데 사전 상담 신청을 또 뭐라고 하는 거고요? 사전 그러니까 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사전 결정을 내준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니까 어느 땅에 101번 땅에 3층 학원 된대요, 안 된대요를 미리 물어볼 수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건물 물어보려면 땅 확보해요, 안 해요? 건물 물어보려면 도면 떠요, 안 떠요? 그러니까 땅 확보하고 도면 뜨면 뭐로 가면 되고요? 땅 확보하고 도면 떠서 가는 건 뭐고요? 허가 신청, 정식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요.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땅 확보하기 전에 땅 살 필요 없이 도면 뜰 필요 없이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요. 관청에서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땅 확보하고 도면 떠서 정식 절차 들어가면 되고요. 안 된다 그러면 중개업소 가서 딴 땅 알아보고요. 102번 땅 알아보고요. 땅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죠. 도면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죠. 그 다음에 또 안 된다고 하면 103번 물어보면 되고 하면 되는 거죠. 중개업소에 땅 많잖아요. 저기 장정자 씨요? 예, 장정여 씨요. 화장실 가는데 붙어 있잖아요. 그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거고, 허가 받았으면 몇 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사전 결정 신청입니다. 됐고요. 다음 쪽 와서 178쪽 동그라미 5번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굵은 3번 대지 소유권 확보와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그 법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이고 그에 추가된 것 바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은 게 대부분이니까 생략하죠. 다음 쪽 와서요. 181쪽 3장 4절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181쪽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첫째 줄 23개 한 방에 처리해준다. 뭐가 있고요? 원스톱 서비스가 있죠. 한 장 넘어와서요. 182쪽에 3장 5절 건축이 있고 굵은 1번 양과 1번 그냥 착공 신고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그러니까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내 공사 계획을 신고한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긴 뜻이 뭐냐면 그 아래 표에 둘째 줄 잠재적 가능성 100, 실제적 가능성 70, 그러니까 실제로 60,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다음 쪽 183쪽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죠. 건축을 할 때, 건축 공사를 할 때 현장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죠. 안전하게 잘 관리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예측은 묻어라 라고 하는 거죠.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보증금 똑같은 거죠.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문제 생기면 꺼내 쓸 거예요 인 거죠. 그래서 울타리 안 치면 나중에 그 돈 꺼내서 울타리 치겠다. 표의 오른쪽 끝에요.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축하는 사람에게,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사람에게 공사비의 몇 %를요? 1%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번 공사 감리가 있고, 다음 쪽 와서요. 다음 장이요. 185쪽에 3장 6절 사용 승인. 굵은 1번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 승인. 부분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 승인. 그러니까 표에 첫째 줄 전체 검사, 부분 검사가 대부분 다 되는데, 둘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 되니까 부분 검사가 안 되고, 가래 개발법, 가래 정비법, 가래 건축법, 주택법 다 부분 검사 됩니다. 그 표에서 밑에서 둘째 줄이요. 건축법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 승인. 근데 동별로도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신청 들어오면 며칠 내 검사에 들어가고요. 7일 내 검사에 들어가고, 세 번째 칸 부분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 승인. 그러니까 몇 년 이내로 하고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쪽에 이제 사용 승인 이후에 이러저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두 장 넘어와서요. 188쪽 양보하러 4번. 내가 끝내려면, 그러니까 철거, 내 뜻을 갖고 철거하니까 동그라미 1번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제1호 멸실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멸실된 거니까 30일 내 신고해야 된다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이하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